차원 분석 또는 차원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란 말은 어떤 양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길이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죠. 킬로미터라든가 미터라든가 센티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용수철 힘이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장력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힘들이 있는데 이 힘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장력,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것들은 뭐의 차원을 가진다? 힘의 차원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들은 우리가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양을 더하거나 빼려면 반드시 같은 차원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차원을 가진 양에서 힘의 차원을 가진 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에서 길이를 빼거나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에다가 질량을 더한다든가 빼거나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키에다가 여러분의 질량을 더한 양 혹은 뺀 양 이런 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방정식이 있을 때 양변의 두 양은 같은 차원을 가질 때만 방정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게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갖다가 검증하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차원 분석을 쓰면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예를 들어볼 텐데요. 그럼 이제 이 차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해야 될 게 우리가 단위도 보면은 이 미터, 킬로그램, 초를 기본 단위로 쓰듯이 차원도 요 세 양에 해당되는 차원을 기본 차원으로 써서 그래서 아까 말한 힘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 길이를 나타내는 L, 질량을 나타내는 M, 시간을 나타내는 T 요 세 개의 양을 써가지고 모든 다른 차원들을 나타내고 그걸 이용해서 차원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길이 곱하기 길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 같으면은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L 제곱이 됩니다. 물론 단위로 나타내면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단위가 기본 단위로 나타내져 있을 때 보면은 이 단위들을 그대로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 어떻게 되나요? 부피 기본 단위 보면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L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속력은 어떻게 되죠? 속력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즉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L 오버 T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가지니까 차원은 L 오버 T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지만은 속력은 어떻게 됐어요? L 오버 T 넓이는 L 제곱 이런 식으로 차원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보면은 초기 속도가 0이라고 치고요. 자 x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할 때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할 텐데 어쨌든 요 식의 양변의 차원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얘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가속도고 얘는 시간의 제곱이단 말이죠. 그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을 했을 때 길이의 차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양변에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은 좌변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죠? 가속도의 차원이 뭐였죠? L 오버 T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제곱한 거니까 T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T 제곱 나눠서 결국 L 이렇게 돼서 양변의 차원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자 보면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A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얘가 가는 거리가 x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가속도와
시간에 얼마만큼 관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차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공식 2분의 1 AT 제곱을 모른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의 1승에 비례하고 T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그걸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걸 한번 차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요 위의 식과 비슷한 식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의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요. 자, 보면은 A의 N승, T의 M승이니까 그게 바로 길이의 차원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길이의 차원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좌변에 지금 가속도가 있고 시간 t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 t를 같이 썼죠. 그래서 길이의 1승이 비례하고 t에는 비례하지 않으니까 t의 0승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속도와 시간 요걸 이제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L 오버 t 제곱에 뭐예요? 바로 n승. 그 다음에 시간 t의 m승. 이렇게 돼서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지금 요거랑 이제 같아야 되니까 자, 요걸 다시 이제 보면은 요 식을 다시 조금 풀어 쓰면 어떻게 돼요? L의 n승이 되고 그 다음 t에는 어떻게 돼요? m-2n.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L의 1승, t의 0승. 그러니까 n은 결국 뭐랑 같다? n은 1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n이 1이라면은 2n은 2가 되니까 m 빼기 2는 뭐랑 같아야 돼요? 0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된다? m은 바로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결국 x는 어떻게 된다? a의 1승에 비례하고 t의 제곱이 비례한다. 그래서 x는 at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차원 분석을 통해서는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유체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이 복잡해질 때 검산을 한다든가 할 때 양변의 차원이 같은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못 푼 경우에 제대로 푸른 경우는 사실은 지금 봤듯이 이 개수 같은 걸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는 없지만은 제대로 못 푼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차원이 만약에 다르다면 확실하게 제대로 못 푼 거니까.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의 분석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반지름 R인 원둘레를 일정한 속력 B로 움직이는 입자의 가속도 A가 반지름의 N승에 비례하고 속력의 M승에 비례한다고 할 때 N과 M의 값을 결정하고 가속도의 가장 간단한 수식 형태를 써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거는 구심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심 가속도가 그러니까 반지름에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원을 도는 등속력 B에도 관계가 있다 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는지 그걸 차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가속도는 K는 그냥 비례 상수입니다. 그래서 R의 N승에 비례하고 V의 M승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놓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L 오버 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K는 어차피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그냥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 줄 때는 얘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R은 뭐예요? 반지름이니까 길이죠. 길이의 N승이 되는 거고 V는 속도니까 L 오버 T입니다. 그죠? 그래서 L 오버 T의 M승.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T의 M승분의 L의 N 플러스 M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양변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L의 지금 이쪽은 L의 1승이니까 N 더하기 M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T 제곱은 T의 M승이니까 M은 뭐가 돼야 돼요? M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M이 2고 M이 2인데 2 더하기 N 해서 1이 돼야 되니까 N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M 플러스 M이 1이고 그리고 M이 2니까 이걸 다시 쓰면 N은 마이너스 1이고 M은 2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A는 K R의 마이너스 1승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쓰면은 K R분의 B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K는 1입니다. 나중에
등속분 운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순전히 차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의 공식을 거의 유도를 한 셈이 됩니다. 그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현의 진동수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연주할 때 바이올린은 단위가 초분의 1, 요걸 이제 사실 헤르츠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초분의 1인 진동수 F에 음을 낸다. 그래서 진동수 F는 차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요걸 내는데, 자, 진동수는 1초당 현의 진동 횟수이다. 그 다음에 현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를 L, 현의 장력을 T로 표시를 하자. 그때 장력이 만약에 T가 그러니까 5% 증가한다면 진동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장력은 사실은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SI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 의 차원으로 이제 나타내지는데, 어쨌든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차원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장력이 5% 증가할 때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장력과 진동수의 관계를 우리가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진동수는 질량에도 관계되고 현의 길이에도 관계되고 현의 장력에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요 미지수를 이렇게 놓고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장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진동수는 t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m의 질량의 알파성, 길이의 베타성, 그 다음에 자, 장력은 어떻게 되죠?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t제곱의 차원을 가지죠. 힘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그거의 전체의 감마성. 그럼 요 식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죠? m의 여기 질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성이 되고, 길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t는 t의 마이너스 2 감마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양변이 같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더하기 감마는 0이 돼야 되겠죠? 왜? 이쪽에 좌변에는 질량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감마도 0이 돼야 되겠죠? 좌변에 길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2감마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그죠? 감마가 2분의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여기서도 보면 감마가 2분의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해 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감마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진동수는 m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l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t의 2분의 1성에 비례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f는 뭐에 비례한다? ml분의 t 루트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장력이 5% 증가할 때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장력과 진동수의 관계. 그러니까 그거의 비만 살펴보자.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쓰면은 자, f는 원래 그 f'은 변한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는 원래 t'은 변한 것. 그럼 t'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에 비해서 5% 증가했으니까 5% 증가했다는 건 1 플러스 0.05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5 배만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죠? 1.05의 루트가 되고, 이거 루트 계산하면 1.025. 그러니까 결국은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2.5%.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거는 1 더하기 100분의 2.5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2.5%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력이 5% 증가할 때 진동수는 2.5%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